Ministry for Promotion of Virtue and Prevention of Vice applies to women working in both public and private sectors. The new rule mandates 종교 경찰이 서구 문화 유입 신고를 받고 급습한 곳에서 발견한 것은 그들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는 충격적인 광경이었습니다. 이건 대체 무엇입니까? 경찰관이 당황하며 물었을 때 그곳에 있던 여성이 건넨 것 하나를 맛본 순간 그의 표정이 180도 바뀌었습니다. 이게 정말 가능한 겁니까? 그 소식이 SNS를 통해 퍼지자 사우디 전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왕족부터 일반 1933 시민까지 precisely by the signing of an agreement for the oil with the Company of Oil of California. We are here to 남편들 몰래 집을 빠져나오는 여성들, 업무를 제쳐두고 달려오는 남성들, 국경을 넘어오는 외국인들까지. 대체 무엇이 이들을 이토록 미치게 만든 걸까요? 종교 경찰마저 포기하게 만든 그 놀라운 비밀, 천년 전통을 하루아침에 바꿔버린 혁신의 정체를 지금 공개합니다. 대한민국의 감동이 머무는 곳, 감동꿀단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매일 새로운 감동이 찾아옵니다. 응원하는 댓글도 달아주세요. 당신의 응원이 세계에 우뚝 서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이샤 알마이너스 자흐라입니다. 지금은 중동 최대 한국 식품 수입업체의 CEO로 활동하고 있습니다만 불과 3년 전만 해도 쿠웨이트 시티의 작은 카페에서 하루하루 버티기 바빴던 평범한 여성이었습니다. 제가 운영하던 카페 이름은 마즐리스 알마이너스 니사, 우리말로 번역하면 여성들의 모임터라는 뜻이었습니다. 7년 전 남편 칼레드와 함께 문을 연 이 카페는 쿠웨이트의 보수적인 문화 속에서도 여성들이 편안하게 모일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다는 간절한 꿈에서 시작되었어요. 처음에는 정말 희망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카페를 열기 전 몇 달 동안 인테리어부터 메뉴 구성까지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준비했거든요. 아랍 전통차와 현대적인 커피를 함께 파는 곳, 여성들이 히잡을 벗고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곳을 꿈꿨어요. 아이샤, 우리가 만드는 건 단순한 카페가 아니야. 여성들의 새로운 세계를 여는 거야. 칼레드의 말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저희 부부는 같은 꿈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냉혹했습니다. 쿠웨이트는 걸프 지역에서도 특히 보수적인 편이에요. 여성들의 외출 자체가 쉽지 않은 환경인데다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곳이죠. 가족들도 굳이 밖에서 커피를 마실 필요가 있느냐는 시선이었어요. 집에서 차 마시면 되지, 왜 돈 들여가며 밖에서 마셔? 이런 반응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더욱이 전통적인 아랍 차 문화가 워낙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어서 새로운 카페 문화를 받아들이는데 정말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개업 첫 달에는 하루 손님이 5명도 안 되는 날이 많았습니다. 임대료와 직원 월급을 생각하면 벌써부터 걱정이 앞섰죠. 하지만 진짜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남편과의 갈등이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칼레드는 저를 경영에서 배제하려고 했습니다. 처음엔 사소한 결정부터 시작되었어요. 아이샤, 이런 건 내가 결정할게. 메뉴는 남자가 정하는 게 맞아. 점점 심해지더니 결국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아이셀, 너는 집에서 애들이나 돌봐. 사업은 남자가 하는 거야. 제 아이디어도 제 열정도 점점 무시당했어요. 제가 직접 기획하고 꿈꿔왔던 공간인데 왜 제가 뒤로 물러나야 하는 거죠? 매일 아침 카페에 나와서 열심히 일하는 것도 손님들과 대화하며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도 모두 제가 좋아하는 일이었는데 말이에요. 더군다나 여성 고객들은 저와 이야기하는 것을 더 편해했거든요. 참을 수 없었습니다. 2020년 가을 결국 이혼을 결심했어요. 그리고 카페의 경영권을 놓고 법정 다툼까지 벌였습니다. 여자가 혼자 사업을 할 수 있겠냐는 시선들과 싸워야 했죠. 다행히 제가 승소했지만 그때부터 정말 힘든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혼자서 카페를 운영한다는 건 상상 이상으로 어려웠어요. 직원 관리부터 시작해서 재정 관리, 재료 주문, 그리고 무엇보다 손님을 끌어오는 일까지 모든 걸 혼자 해야 했습니다. 매일 아침 5시 30분에 일어나서 6시에 카페에 나와 밤 10시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지켰어요.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하루 손님이 10명도 안 되는 날이 대부분이었거든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기다려도 고작 7명, 8명 정도. 매출은 하루에 12디나르, 15디나르 수준이었어요. 임대료만 월 400디나르인데 이걸로 어떻게 버티나 싶었습니다. 장부를 볼 때마다 한숨이 나왔어요. 매달 적자가 쌓여가고 있었거든요. 직원 2명의 월급도 제때 못 줄 때가 많았습니다. 아이샤, 괜찮아요. 조금 늦어도 돼요. 직원 파르아가 위로해줬지만 마음이 더 무거웠죠. 이대로 가다간 몇 달 안에 문을 닫아야 할 것 같았습니다. 밤에 집에 돌아와서도 걱정 때문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2아이를 키우며 혼자 사업까지 해야 하는 상황이 정말 버거웠습니다. 가족들의 압박은 더욱 심했어요. 아이샤, 이제 그만해. 집으로 돌아와. 오빠 아흐메드가 매주마다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가족들 모두 제가 사업을 접고 재혼하기를 바라고 있었거든요. 여자가 혼자 사업한다는 게 말이 되나? 주변에서 뭐라고 하겠어? 애들도 엄마가 매일 늦게 들어오면 얼마나 힘들겠냐? 가족들의 걱정을 이해는 했지만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솔직히 저도 확신이 없었습니다. 오빠, 조금만 더 시간을 줘. 분명 방법이 있을 거야. 말은 그렇게 했지만 뭘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막막했거든요. 2023년 여름, 정말 절망적인 시기였습니다. 연속 3개월 적자의 임대료도 2개월치나 밀리기 시작했어요. 건물주까지 찾아와서 임대료를 못 내면 나가라고 통보를 받았죠. 그때 우연히 인스타그램에서 본 영상 하나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한 사우디 여성이 올린 영상이었는데 미용실에서 뭔가 달콤한 커피를 마시며 정말 행복해하는 모습이었어요. 이게 뭐지? 한국 믹스 커피라고. 영상 속 여성이 종이컵에 든 갈색 음료를 마시며 아, 정말 맛있어. 라고 말하는 게 인상적이었습니다. 댓글을 보니 사우디 여성들이 완전히 열광하고 있었어요. 이거 완전 중독성 있어요. 우리 미용실에도 이거 있으면 좋겠다. 한국 커피 진짜 최고다. 석유보다 귀한 것 같아요. 댓글만 봐도 얼마나 인기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호기심이 생겼어요. 한국 믹스 커피가 뭐길래 이렇게 인기가 있을까? 더 찾아보니 정말 놀라운 현상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전역에서 한국 믹스 커피가 품절 사태를 일으킬 정도로 인기라는 거였어요. 리야드의 한 미용실에서는 믹스 커피 때문에 예약이 3개월 대기라는 기사도 봤습니다. 심지어 사우디 왕족들까지 한국 커피에 관심을 보인다는 소식도 있었어요. 믿기지 않았죠. 솔직히 처음엔 의심스러웠습니다. 한국? 그 작은 나라에서 만든 인스턴트 커피가 우리 아랍 세계를 뒤흔든다고. 아랍에는 수백 년 전통의 커피 문화가 있는데 인스턴트 커피가 그걸 이겨낸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시도해보기로 했습니다. 어차피 카페 문을 닫아야 할 상황이었으니까 마지막 도전해볼 만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다음 날 바로 한국 온라인 쇼핑몰을 검색했습니다. 처음 보는 한국어 사이트들이 정말 복잡해 보였어요. 한글이라는 문자 자체가 낯설었거든요. 동그라미와 네모 선들이 조합된 신기한 문자였습니다. 번역기를 돌려가며 겨우겨우 주문 페이지를 찾았어요. 맥심 오리지널, 동서식품 커피 믹스, 네스카페 골드블렌드까지 종류도 정말 다양했습니다. 일단 인기가 많다는 제품들로 10박스를 주문했죠. 배송비만 50디나르나 나왔어요. 그 당시 제 카페 하루 매출과 비슷한 금액이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카드 결제를 하면서도 떨렸어요. 이게 정말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 2주 후 드디어 한국에서 택배가 도착했습니다. 생각보다 큰 상자였어요. 뜯어보니 조그만 박스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맥심 동서식품. 한국어로 적힌 글씨가 정말 낯설고 신기했어요. 각 박스 안에는 작은 스틱들이 20개씩 들어 있었습니다. 갈색 가루가 든 비닐 포장지였는데 겉면에 컵에 담긴 커피 사진이 있었어요. 만드는 방법도 그림으로 설명되어 있더라고요. 첫 번째 시도를 해봤습니다. 뜨거운 물 150ml의 스틱 하나를 넣고 젓다 보니 단숨에 달콤한 향이 퍼졌어요. 색깔도 연한 갈색으로 예쁘게 나왔습니다. 한 모금 마시는 순간 뭐야, 이거 설탕물이잖아. 정말 너무 달아서 얼굴을 찌푸렸어요.
아랍 커피는 쓴맛이 강한데 이건 정반대였거든요. 솔직히 실망스러웠습니다. 이게 뭐가 특별하다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하지만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달긴 한데 계속 마시게 되는 맛이더라고요. 두 번째, 세 번째 모금을 마시다 보니 달콤함 속에 미묘한 커피 향과 부드러운 크림 맛이 느껴졌어요. 그리고 뭔가 위로받는 느낌? 마음이 편해지는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혹시 이거일까? 그때 번뜩 생각이 떠올랐어요. 이 커피의 힘은 맛이 아니라 느낌에 있는 건 아닐까? 달콤함이 주는 위로감, 간편함이 주는 편안함 말이에요. 다음 날 바로 카페에 작은 코너를 만들었습니다. 카페 한쪽 구석에 예쁜 나무 테이블을 놓고 그 위에 전기포트와 종이컵, 그리고 한국 믹스 커피를 진열했어요. 작은 안내 문구도 손글씨로 예쁘게 써서 붙였습니다. 한국의 특별한 커피를 무료로 즐기세요. 단골 손님인 파티마가 오후 2시쯤 들어왔을 때 조심스럽게 권해봤어요. 파티마,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특별한 커피가 있는데 한 잔 해볼래? 특별한 커피요? 뭔데요? 호기심 어린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직접 커피를 타서 건네드렸어요. 한국에서 온 믹스 커피예요. 사우디에서 엄청난 인기라고 하더라고요. 파티마가 조심스럽게 한 모금 마셨습니다. 첫 반응은 예상대로였어요. 한 모금 마시자 파티마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어머, 이게 뭐예요? 너무 달아요. 하지만 신기하게도 멈추지 않고 계속 마시더라고요. 10분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이샤, 이거 하나 더 주세요. 이상하게 자꾸 마시고 싶어져요. 파티마가 빈 컵을 들고 와서 말했어요. 달긴 한데 기분이 좋아지네요. 마치 어릴 때 엄마가 만들어준 단차 같은 느낌이에요. 그날부터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파티마는 평소 30분 정도 앉아 있다 가는데 그날은 1시간 반이나 있었어요. 다른 손님이 들어왔을 때도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 커피 처음 마셔보는데 맛있네요. 새로운 손님 라일라가 말했어요. 저도요. 한국 거라고 하던데 한국 음식이 이렇게 맛있는 줄 몰랐어요. 파티마가 대답했습니다. 한국 드라마도 요즘 인기잖아요. 오징어 게임 봤어요? 손님들의 대화를 들으며 깨달았습니다. 이 작은 커피 한 잔이 사람들 사이의 거리를 좁혀주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공통 화제를 만들어주고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있었어요. 한 주일 만에 카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손님들이 한국 커피를 마시며 더 오래 머무르기 시작한 거였어요. 평균 체류 시간이 30분에서 1시간 이상으로 늘어났고 자연스럽게 추가 주문도 늘어났습니다. 더 놀라운 건 입소문이었어요. 아이샤 카페에 가면 한국 커피가 있대. 그 달콤한 커피 정말 맛있어. 젊은 여성들이 SNS에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커피와 함께 셀카를 찍어서 인스타그램에 올리는 거였죠. 그 중에서도 기억나는 포스팅이 있어요. 20대 초반 여성이 올린 건데 쿠웨이트에서도 한국 커피를 마실 수 있다니. K드라마 보면서 궁금했는데 진짜 달콤해요라는 글과 함께 커피 사진을 올렸더라고요. 좋아요가 200개 넘게 달렸어요. 한 달 만에 매출이 30% 증가했습니다. 하루 평균 손님 수도 8명에서 15명으로 늘어났어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토록 고민했던 매출 문제가 작은 커피 한 잔으로 해결되다니. 더 흥미로운 건 손님들의 반응이었어요. 어느 날 단골 손님인 노라가 물어봤습니다. 아이샤, 이 커피 어디서 사요? 우리 집에서도 마시고 싶어요. 네, 한국에서 직접 주문했어요. 저도 주문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해요? 그때 번뜩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단순히 카페에서 파는 것보다 더 큰 기회가 있겠구나. 손님들이 집에서도 마시고 싶어 한다면 제가 수입해서 판매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럼 내가 한국 커피를 수입해서 팔면 어떨까? 그날 밤 1시까지 잠이 안 와서 이런저런 계획을 세웠어요. 하지만 막상 현실을 생각해보니 막막했습니다. 수입업 허가도 받아야 하고 한국 회사와 연결도 해야 하고. 다음 날 바로 한국 회사들을 찾아봤습니다. 동서식품, 맥심 코리아, 네스카페 코리아. 여러 회사 홈페이지를 뒤져가며 이메일 주소를 찾았어요. 영어로 정중한 메일을 써서 보내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쿠웨이트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아이샤 알마이너스 자흐라입니다. 최근 한국 믹스 커피가 이곳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어서 정식 수입을 하고 싶습니다. 파트너십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솔직히 답장이 올 거라고 기대하지 않았어요. 쿠웨이트 같은 작은 시장에 한국 대기업이 관심을 가질 리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놀랍게도 3일 후 답장이 왔습니다. 동서식품 해외사업부에서 보낸 메일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아이샤님. 쿠웨이트 시장에 큰 관심이 있습니다. 중동 지역 진출을 고려하고 있었는데 좋은 기회네요. 파트너십을 논의해보고 싶습니다. 꿈만 같았습니다. 이혼 후 절망에 빠져있던 제가 한국 대기업과 비즈니스를 논의한다니. 하지만 기쁨도 잠시 현실적인 문제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어요. 먼저 수입업 허가를 받아야 했습니다. 쿠웨이트 상공부에 가서 신청서를 냈는데 필요한 서류가 정말 많더라고요. 사업자 등록증, 재정증명서, 창고 확보 증명서까지. 혼자서 다 준비하려니 정말 힘들었어요. 더 큰 문제는 할랄 인증이었습니다. 이슬람 국가에서 식품을 수입하려면 반드시 할랄 인증이 있어야 하거든요. 한국 회사에서 보낸 제품 정보를 보니 할랄 마크가 없었어요. 이거 어떡하지?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동서식품 담당자 김민수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셨어요. 저희가 중동 진출을 위해 할랄 인증을 받을 예정입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한편으론 가족들의 반대도 심했어요. 아이샤, 카페도 제대로 안 되는데 무슨 수입업까지 해? 너무 무리하는 거 아냐? 오빠 아흐메드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여자가 혼자 그런 큰 사업을 할 수 있겠냐? 실패하면 어떡할 거야? 아버지까지 나서서 반대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이번만큼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사업이 아니라 제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라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3개월간 온갖 서류와 씨름한 끝에 드디어 모든 허가를 받았습니다. 수입업 허가증을 손에 쥐었을 때의 그 기분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한국에서도 할랄 인증을 완료했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드디어 공식 수입업체 계약을 맺었어요. 이제 저는 단순한 카페 사장이 아니라 한국 커피의 쿠웨이트 독점 수입업체가 되었습니다. 첫 컨테이너가 도착했을 때의 그 감격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진짜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한국 믹스 커피의 인기가 정말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제 카페에서만 파는 게 아니라 쿠웨이트 전역의 대형마트, 편의점에까지 납품하기 시작했거든요. 첫 달에만 1만 박스가 완판되었어요. 코옵마트의 바이어가 직접 연락까지 왔습니다. 아이샤, 이 커피 정말 인기예요. 물량을 더 늘릴 수 있나요? 6개월 만에 매출이 10배 증가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사회적 변화였어요. 한국 커피를 매개로 쿠웨이트 여성들이 더 자주 모이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집에서도 한국 커피를 마시면서 친구들을 초대하는 모임이 늘어났어요. 아이샤, 우리 딸 대학 합격했어. 한국 커피로 축하하자. 단골 손님 파티마가 딸과 함께 왔을 때였어요. 제 카페는 이제 단순한 카페가 아니라 여성들의 커뮤니티 센터가 되어 있었습니다. 결혼, 출산, 취업, 창업. 인생의 모든 순간을 함께 나누는 공간이 된 거죠.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항상 한국 믹스 커피가 있었어요. 달콤한 커피 한 잔이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주고 소통하게 만들어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큰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직원 라일라가 흥분해서 달려왔어요. 아이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연락 왔어요. 거기서도 수입하고 싶대요. 정말요? UAE에서도 연락 왔고 바레인에서도 연락 왔어요. 이제 쿠웨이트를 넘어 걸프 지역 전체로 사업을 확장할 수 있게 된 거였어요. 꿈만 같았습니다. 1년 전만 해도 문 닫을 걱정을 하던 제가 이제 걸프 협력회의 6개국 모두에 한국 커피를 공급하는 업체가 되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리야드에서 온 제안이 특히 인상적이었어요. 아이샤, 우리나라에서 한국 믹스 커피가 정말 인기예요. 특히 여성들 사이에서 폭발적이에요. 파트너가 되어주실 수 있나요? 전화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에서 간절함이 느껴졌습니다. UAE 두바이에서는 더 구체적인 제안이 왔어요. 월 5만 박스는 공급 가능한가요?
두바이몰에 입점하고 싶어하는 카페들이 줄을 서고 있어요. 오만 박스라니 제가 쿠웨이트에서 6개월 동안 판 양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기회가 클수록 책임도 컸어요. 각 나라마다 다른 수입 규정, 할랄 인증 기준, 유통 시스템을 모두 파악해야 했습니다. 혼자서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었죠. 그래서 팀을 확장하기로 했어요. 사우디 담당으로 파티마의 사촌동생 아미라를, UAE 담당으로는 두바이에서 유학한 경험이 있는 하디자를 채용했습니다. 아이샤, 정말 꿈 같아요. 저희가 한국 기업과 일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한국 동서식품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었어요. 김민수 과장님이 직접 쿠웨이트까지 와서 현지 시장을 둘러보고 가셨습니다. 아이샤님 덕분에 중동 시장의 가능성을 확실히 봤어요. 본사에서도 전폭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그 지원이 얼마나 든든했는지 모릅니다. 중동 전용 포장지 디자인까지 새로 만들어 주셨거든요. 아랍어 설명과 함께 할랄 마크를 크게 넣은 패키지였어요. 현지 문화를 존중하는 한국 기업의 세심함이 정말 놀랍다는 말을 자주 들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지는 않았어요. 성공가도를 달리던 중 예상치 못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2024년 3월 어느 날 갑자기 쿠웨이트 세관에서 한국 커피 수입을 전면 중단한다고 통보한 거였어요. 할랄 인증에 문제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세관 직원의 말에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어떤 문제인데요? 한국 공장에서 비할랄 제품과 같은 라인에서 생산된다는 제보가 있었습니다. 이미 주문받은 물량만 수백만 달러어치였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더 큰 문제는 다른 걸프 국가들도 연쇄적으로 수입 중단을 검토한다는 소식이었어요. 하루아침에 모든 게 무너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직원들도 포기하는 분위기였어요. 아이샤, 이제 끝인가 봐. 원래 하던 카페 사업만 하면서 지내자. 라일라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여기서 무너지면 정말 끝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어서 밤새 고민했어요. 어떻게 해야 이 상황을 돌파할 수 있을까? 그때 번뜩 떠오른 생각이 있었습니다. 직접 한국에 가서 확인해보자. 다음 날 바로 항공편을 예약하고 서울로 날아갔어요. 처음으로 한국 땅을 밟는 순간 설렘과 걱정이 함께 밀려왔습니다. 과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인천공항에서 동서식품 김민수 과장님이 마중 나와주셨어요. 아이샤님, 걱정 많이 하셨죠? 저희도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요. 진심이 담긴 목소리에 조금 안심이 되었습니다. 다음 날 경기도 성남에 있는 동서식품 공장을 직접 방문했어요. 깨끗하게 정리된 생산 라인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저희는 할랄 전용 라인을 따로 운영하고 있어요. 교차 오염의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품질 관리팀장님의 설명이었어요. 하지만 문제는 인증기관이었어요. 중동의 할랄 인증 기준이 한국의 기준보다 훨씬 까다로웠거든요. 그렇다면 해결 방법이 없는 건가요? 절망적인 기분이었습니다. 그때 동서식품 해외 사업부장님이 놀라운 제안을 하셨어요. 아이샤님, 저희가 중동 전용 할랄 인증 제품 라인을 새로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요? 정말요? 네, 아이샤님 같은 파트너가 있다면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한국 회사에서 단순히 제품만 수출하는 게 아니라 현지 시장에 맞춰 새로운 생산 라인까지 구축한다는 거였어요. 저희도 중동 시장에 관심이 많았는데 좋은 파트너를 만났네요. 3개월 후 정말로 중동 전용 할랄 인증 생산 라인이 완공되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브랜드명도 만들어졌어요. 할랄 K-커피라는 이름이었습니다. 한국의 K와 할랄이 결합된 완전히 새로운 브랜드였죠. 이번에는 세관에서도 문제없이 통과했어요. 오히려 할랄 인증이 더 명확하게 표시된 덕분에 더 큰 신뢰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정말 안전하게 마실 수 있겠네요. 손님들의 반응도 훨씬 좋아졌어요. 위기를 극복한 후 사업은 더욱 성장했습니다. 할랄 K-커피 브랜드로 중동 전역에 한국 커피 열풍을 일으키는 주역이 되었죠. 이제 하루에 처리하는 주물량만 해도 1만 박스가 넘었어요. 하지만 진짜 성공은 숫자로 나타나지 않는 곳에 있었습니다. 아이샤 언니, 저도 창업하고 싶어요.
어떻게 시작해야 하죠? 제 성공을 본 젊은 여성들이 창업에 도전하기 시작한 거였어요. 25살 마리암이 처음 찾아왔을 때가 기억나요. 저도 뭔가 해보고 싶은데 여자가 혼자 사업하는 게 가능할까요? 눈빛에서 간절함과 두려움이 동시에 느껴졌습니다. 물론 가능해요. 저도 처음엔 두려웠어요. 제 경험을 솔직하게 들려주었습니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 창업 스쿨을 시작했어요. 매달 한 번씩 제 카페에서 여성 창업가들이 모여서 경험을 나누고 서로를 격려하는 모임이었습니다. 첫 모임에는 15명이 왔는데 6개월 후에는 50명으로 늘어났어요. 온라인 쇼핑몰을 시작한 사라, 홈베이커리를 연 라일라, 뷰티 사업에 뛰어든 아미나까지 1년 만에 50명의 여성이 창업에 성공했습니다. 각자의 분야는 달랐지만 모두 작은 도전에서 시작해서 성공을 이뤄냈어요. 아이샤 언니 덕분에 내 인생이 바뀌었어. 정말 고마워. 사라가 자신의 온라인 쇼핑몰이 월 매출 5천 디나르를 달성했다며 기뻐할 때 제가 더 행복했어요. 돈으로는 살 수 없는 보람이었죠. 그리고 또 다른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2024년 12월 쿠웨이트 정부에서 여성 경제 활동 우수상을 받게 된 거예요. 아이샤 알마이너스 자흐라는 중동 여성 창업의 롤모델이며 한국과의 문화 교류에도 큰 기여를 했습니다. 시상식장에 가족들이 모두 와서 축하해 주었어요. 시상식에서 받은 상보다 더 기뻤던 건 제 가족들의 변화된 모습이었습니다. 아이샤, 처음엔 반대했지만 정말 대단해. 우리 가족의 자랑이야. 오빠 아흐메드의 말에 눈물이 났어요. 딸이 이렇게 성공할 줄 몰랐어. 정말 자랑스럽다. 아버지까지 나서서 칭찬해 주셨어요. 한때 제 사업을 반대하던 분이 이제는 누구보다 응원해주는 모습을 보니 감격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더 큰 변화는 쿠웨이트 사회 전체에서 일어나고 있었어요. 제 성공을 계기로 쿠웨이트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30%나 증가했거든요. 아이샤 효과라고 언론에서 부를 정도였어요. 한국 대사관에서도 감사 인사를 전해왔습니다. 아이샤님 덕분에 한- 쿠웨이트 경제 협력이 새로운 단계로 발전했어요. 문화교류 공로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꿈 같은 일이었어요. 지금 저는 중동 최대 한국 식품 수입업체의 CEO가 되었습니다. 믹스 커피를 시작으로 라면, 김치, 고추장, 떡볶이 소스까지 다양한 한류 식품을 중동에 소개하고 있어요. 매월 처리하는 물량만 해도 컨테이너 20개 분량이 넘습니다. 하지만 사업적 성공보다 더 의미 있는 건 사회적 변화입니다. 한 잔의 달콤한 커피가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 줄 누가 알았겠어요? 이제 중동 전역에서 한국 커피를 마시며 꿈을 키우는 여성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작년에 정말 특별한 일이 있었어요. 쿠웨이트 TV에서 제 다큐멘터리를 제작한 거예요. 한 잔의 커피로 시작된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일시간 다큐멘터리가 만들어졌는데 시청률이 18%나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다큐멘터리 촬영 과정도 정말 재미있었어요. 제 카페에서의 일상부터 시작해서 한국 공장 견학, 걸프 각국 출장까지 6개월간 밀착 촬영을 했거든요. 평범한 여성이 어떻게 중동 전역을 움직이는 사업가가 되었는가가 주제였어요. 다큐멘터리가 방영된 후 정말 많은 반응이 왔어요. 아이샤님을 보고 용기를 얻었다. 나도 도전해보겠다는 메시지들이 매일 수백 개씩 들어왔습니다. 심지어 다른 아랍 국가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레바논에서 온 연락이 특히 기억나요. 아이샤님, 저희 나라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인데 한국 제품으로 새로운 기회를 만들 수 있을까요? 레바논은 경제 위기로 정말 힘든 상황이었거든요. 물론이에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돼요. 레바논에서 온 30대 여성 사업가 라미아와 화상회의를 하며 노하우를 공유했어요. 3개월 후 라미아는 베이루트에서 한국 커피 카페를 오픈했습니다. 올해는 더 큰 꿈이 있습니다. 한국의 중동 전통차를 소개하는 사업을 해보고 싶거든요. 카르다몬 차, 사프란 차, 민트 차 같은 아랍 전통차를 한국 분들께도 알려드리고 싶어요. 진정한 문화 교류를 위해서 말이죠. 실제로 지난달 한국 출장 때 동서식품과 이에 대해 논의했어요. 아이샤님이 제안하시는 중동 차 라인도 정말 흥미로워요.
한국 시장에도 충분히 어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김 과장님의 긍정적인 반응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큰 꿈이 하나 더 있어요. 언젠가는 서울에 중동과 한국을 잇는 문화교류센터를 만들고 싶습니다. 음식을 넘어서 더 깊은 문화적 이해를 나누는 공간을 말이에요. 한국어도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아직 서툴지만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정도는 할 수 있거든요. 최근에는 서울대학교에서 중동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특강 요청도 받았어요. 아랍 여성 기업가가 본 한국 문화라는 주제로 강연을 했는데 학생들의 반응이 정말 좋았습니다. 한국이 중동에서 이렇게 사랑받고 있는 줄 몰랐어요. 우리 문화가 이렇게 멀리까지 전파될 수 있다니 정말 자랑스러워요. 학생들의 댓글을 보니 저도 뿌듯했어요. 매일 아침 카페에 나와서 첫 번째로 하는 일은 여전히 한국 믹스 커피 한 잔을 타는 거예요. 이제는 30여 종류의 다양한 한국 커피 중에서 그날 기분에 맞는 걸 골라 마십니다. 오늘도 커피를 마시며 생각해요. 그 달콤한 맛을 느낄 때마다 절망의 끝에서 만난 작은 희망이 이렇게 큰 꿈으로 자랄 수 있다는 걸 말이죠. 이혼 후 문 닫을 걱정을 하던 작은 카페 사장에서 중동 전역에 한류를 전파하는 사업가가 되기까지 모든 시작은 한국의 작은 커피 한 잔이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대단한지 이제야 알겠습니다. 단순히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것을 넘어서 그 음식에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무언가를 담아내는 능력. 그리고 해외 시장의 요구에 맞춰 과감하게 투자하고 변화하는 유연성. 이런 것들이 진짜 K- 브랜드의 힘이 아닐까 싶어요. 지금도 매일 새로운 주문이 들어옵니다. 오만에서 바레인에서 심지어 요르단에서까지. 아이샤, 우리나라에도 한국 커피를 공급해달라는 요청이 끊이지 않아요. 한 잔의 커피에서 시작된 작은 기적이 이제 중동 전역으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한국인들이 만들어낸 이 놀라운 이야기를 보면서 세계는 한국의 진짜 저력을 새롭게 평가하고 있어요. 기술력도 뛰어나고 문화도 매력적이고 사람들의 마음까지 움직일 수 있는 나라. 정말 자랑스럽고 대단한 일이죠. 저 역시 이런 한국과 함께 일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합니다.